쌀값 안정을 위해 전라북도가 150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쌀값 하락세가 가팔라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도내에도 첫 금연 아파트가 지정됐습니다. 복도나 주차장, 산책로 등 아파트 공용공간 어디에서도 흡연할 수 없습니다. 13년간 남의 식당에서 노예처럼 일한 70대 노인의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식당 주인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쌀값 대책으로 도내에서만 150억 원이 긴급 지원됩니다. 폭락하는 쌀값을 잡기 위한 전국 자치단체 최초의 추가 지원 대책입니다. 정부 차원의 수매량 확대 대책조차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80kg 산지 쌀값은 13만 7천 원대로 1년 전에 비해 14%가 낮았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9월 22일 정부가 부랴부랴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3일 뒤인 9월 25일 산지 쌀값은 진정되기는커녕 4천 원가량 더 떨어졌고 이달 초에는 지난해와 18%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공공 비축미 36만 톤 외에 추가로 25만 톤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후속 대책을 내놓아도 쌀값 하락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쌀값 폭락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도비 40억 원과 시군비 110억 원 등 1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인 목표는 산지 쌀값을 갖다가 더 이상의 하락을 좀 방지하자는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지원 대책은 조금 도 자체 대책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학기를 넘어선 뒤에 대책을 내놓아봤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농협이 쌀 매입자금 가격과 적자 보전폭을 놓고 이견이 커 도와 시군이 지원할 150억 원의 집행 방법과 시기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번번이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농민들은 이제 국회가 벼르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식당에서 노예처럼 일했다는 지적장애 할머니의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딱히 갈 곳이 없었던 할머니는 돈을 달라는 말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애환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전북 김제 요촌동의 한 음식점. 70살 전모 할머니가 10년 넘게 생활했던 비좁은 방이 나옵니다. 지적장애인인 전 씨는 지난 2003년 식당 주인 64살 조모 씨로부터 숙식과 월 30만 원을 제공받는다는 조건으로 설거지 등 온갖 식당 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1년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지난 13년간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안기를 못했지. 나가서 그냥 풀이나 뽑고 이제 그런 것이 나 있지. 전 할머니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돈은 4,600여만 원. 지적장애가 있는 할머니는 갈 곳이 없고 쫓겨날까 봐 돈을 달라고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니, 불편 않을 것을 속으로만 불편했지. 말도 못하고. 노예처럼 살던 전 할머니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딸이 수소문 끝에 찾아와 경찰에 신고한 뒤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전 할머니는 뒤늦게 위암 3기라는 사실까지 확인하고 반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근 상가 주민도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목격을 하시고요. 할머니 말로는 일어나서부터 청소, 설거지하고. 식당 주인은 오갈 데 없는 전 씨를 보호해 준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폭행이나 감금 혐의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남원시는 지난 2013년부터 6억의 원을 들여 암 집단 발병으로 문제가 된 내기 마을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근 아스콘 공장의 미세먼지와 주택 내부의 라돈, 주민들의 흡연력 등이 상승작용을 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에 대해 3년에 걸친 연구의 원인 분석이 형식적인 데다 보건당국이 지난 8월 조사 결과를 받고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층간소음 못지않게 담배 연기로 인한 불쾌감이 적지 않은데요.
금연 아파트가 도내에서 처음 지정됐고 지정 신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내 흡연은 층간 소음에 견줄 만큼 이웃 간 다툼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창문으로 담배 냄새 들어와서 밥 먹기 싫은 기분 들었어. 특히 잘 때 이제 연기가 올라오면은 되게 불쾌하거든요. 이런 갈등을 차단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금연 아파트가 도내에서도 처음 등장했습니다. 혁신도시 내 680세대가 거주하는 우미린 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스스로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보건소로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주민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입주민 간에 갈등이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입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출입구나 계단은 물론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하 주차장까지 흡연이 전면 제한됩니다. 오로지 자신의 집 안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셨을 때는 저희 단속반에 의해서 이제 과태료 부과가 10만 원이 되는 건데요. 또 다른 아파트인 전주 효자롯데 1단지가 금연구역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 혁신도시 호반 아파트 입주민들은 일찌감치 자율 금연에 나서는 등 금연은 다른 공동주택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집안에서 흡연할 경우 창문을 통해 올라오는 층간 흡연을 막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도내 혁신중학교 기초학력의 문제점 두 차례에 걸쳐 진단했는데요. 최근 도교육청의 기초학력 관련 예산이 반토막이 나면서 도내 교육계 전반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혁신학교로 지정된 장수의 한 중학교. 최근 이 학교 학생들의 학력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17%에 가깝던 국어와 수학, 영어 세 과목의 평균 기초학력 미달률이 올 들어서는 3%대로 내려선 겁니다. 성적도 점점 오르기 시작하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점점 저도 영어에 자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혁신학교 지원금 가운데 따로 예산을 떼어내 기초학력 높이기에 힘을 쏟은 결과입니다.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8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학교에 지원한 기초학력 예산은 지난 2013년 40억 원에서 올해는 2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들이 자체 편성해야 할 기초학력 예산이 큰 폭으로 늘게 됐습니다. 도교육청이 지난 2014년부터 기초학력 높이기에만 쓰라고 보내주는 목적 사업비를 없애고 다른 사업 예산이나 학교 기본 운영비로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목적 사업비를 딱 주면 기초학력 예산을 쓰고 다 기본적으로 목적 사업비를 먼저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다른 예산이 이제 막 남는 거죠. 이렇다 보니 혁신학교나 두드림학교 같은 사업을 지원받는지가 관건이 됐습니다. 올해는 심지어 기초학력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못한 학교부터 2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학교까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그걸 갖다가 학교에 떠넘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표준교육비 학교에 내려오는 걸로서는 예산을 많이 더 늘려서 편성할 만한 그런 여력이 전혀 없는데. 학생 수와 함께 학교 운영비는 줄고 있는데 도교육청이 학교들의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에서 불법 찬조금 관행이 여전하다는 전주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전주와 군산, 익산 지역의 야구와 축구 등 구기 종목 운동부를 돌며 학부모의 불법 찬조금 모금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와 지도자를 상대로 청렴 교육에 나섰습니다. 또 학교 엘리트 체육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행은 그간 마치 당연하다는 듯 도내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돼 막대한 예산을 도맡아 관리해왔습니다. 이런 전북은행이 무려 43년 만에 군산 시금고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14일 8,100억 원대의 일반 회계와 기금을 관리할 제1금고로
NH농협은행을 2,080억 원대의 특별회계를 관리할 제2금고로 KB국민은행을 선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변경으로 일반 회계와 기금이 통합 관리되면서 시금고가 2개 금융기관으로 줄어들었는데 43년간 제2금고를 맡아 운영하던 전북은행이 선정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시금고 운영은 내년 1월부터 3년간으로 청사 1층에 운영되던 전북은행 지점도 철수해야 합니다.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사업비에서도 KB국민은행이 높게 쓰고 전북은행이 좀 낮게 썼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은행은 평가의 80%에 해당하는 객관적 지표에서 KB국민은행에 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은행은 금융기관 신용도나 재무구조 안정성에서 지역은행의 평점이 낮을 수밖에 없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협력사업비나 예금 금리에서도 시중은행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불만입니다. 향토군에서 그동안 저희가 지역사회 공헌도 많이 했습니다. 군산시는 그런 부분들은 가망도 없이 무조건 선심성 자금에만 현혹돼서 최근 시중은행까지 자치단체 금고 유치에 뛰어든 상황에서 올해 남은 전주 시금고와 완주 군금고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환자 수술 거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명재 전북대 병원장은 유가족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150억 원을 투입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확충과 당직 전문의 호출이나 전원 요청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전북대 병원 등에 대한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 등 징계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4월 보물 제308호인 풍남문 서편 종류의 나무기둥 4개가 주춧돌에서 밀려난 것을 발견해 그간 보강을 추진해왔으며 안전을 위해 오늘 종각에 매달린 종을 38년 만에 분리해 내려놨습니다. 전주시는 종로의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공사가 시급하지만 경주 지진으로 문화재청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긴급 보수 예산은 내년에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들이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신설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교육부가 학교 신설 억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강용구 의원은 경상남도의 식수 확보를 위한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남원 시민을 무시한 이기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리산댐은 환경부에서도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개최되는 전주 비빔밥 축제를 위해 전주 8달로가 일시 통제됩니다. 통제 시기는 22일 오후 1시부터 4시이며 풍남문 사거리부터 완산경찰서 입구까지 240m 구간입니다. 대한노사발전연구원은 포럼을 열고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고용 창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노사 상생의 토대를 구축하고 사회적 교육, 연구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가 중국과 미국, 일본, 동남아 등 19개국 해외 바이어를 포함해 모두 120명의 농식품 바이어와 도내 50여 농식품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내일부터 이틀간 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수출상담회에는 농식품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40여 명의 바이어가 참석해 중국 시장 개척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은 29.4%로 28.3%인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았습니다. 안 의원은 신분이 불안정하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보다 정규 교사가 담임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